안녕하세요, 김촌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에서 박영선, 양정철 인사와 그에 대한 김건희 비선 개입설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어 강선우 대변인도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에도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는지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답해야 한다고 공식 논평을 냈습니다. 바로 국회 단독 가반 민주당이 김건희 비선 개입 의혹을 공식 제기한 것인데요. 이런 가운데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 영수회담을 제안한 윤통이 오늘은 영수회담과 관련해 아직 만남의 날짜 형식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윤과 이 대표가 만나는 날짜가 정해졌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본 총리는 날짜 시간 관계없이 호텔로 찾아가서 만나더니 또 우왕좌왕 갈팡질팡 시작인데요. 한편 국제신문에 따르면 다만 윤 대통령이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에서도 국정기조에는 잘못이 없다는 것을 피력했고 일부 총선 당선인들에게도 이 같은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영수회담에서 윤이 기존 입장에서 극적인 반전을 보일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관련해서 추다르크 협치 강조한 박영선 용산의 한마디. 한편 박영선 카드가 쏙 들어간 가운데 추미애 당선자는 MBC 라디오에서 박영선이 지금은 여야 간 협치가 기묘하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외국에 나가 계셔서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제대로 지적했습니다. 추미애, 협치라는 것은 기득권끼리 조용히 나눠먹고 잘 지내자는 게 아니다. 경제가 엉망이고 민생이 시달리고 있는데 이걸 국회가 대안을 낼 테니 만나자는 것이 협치이다. 그걸 번번이 거절한 것이 대통령실이고 대통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협치를 거부하는 쪽에서 야당 인사를 빼간 뒤 협치의 포장만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박영선 전 장관이 선명하게 지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역시 박영선과 함께 진원지 용산까지 한꺼번에 진화해버리는 추다르크입니다. 이어 추 전 장관은 대통령실이 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이유가 야당과의 협치 때문이라고 본인한 질문에 인물난이라고 답하며 추미애, 국민의힘에서 여러분들이 거론됐지만 난파선의 마지막 순장조가 되고 싶지 않다는 심리가 있는지 다들 썩 내켜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한 방 더 날렸습니다. 이어서 이현주, 네이버 댓글만 보면 이현주, 그간 국내 포털 점유율 압도적인 네이버 댓글만 보면 국민의힘이 총선 의석의 4분의 3은 차지했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얼마나 엉터리고 댓글 부대 천지였는지 알 수 있다. 다행인 건 유권자들이 그에 별 영향을 받지 않았던 거다. 이어 영수회담 관련해서 이현주, 집권 2년간 야당 대표를 범죄자 취급하다 쳐다보지 않던 윤 대통령이 총선에서 정권 심판 여론이 확인되며 참패하자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총선에서 적극 정권 심판에 나선 결과이다. 당연한 일이지만 주권자의 회초리 없인 변하지 않는 게 권력의 속성이다. 이현주, 그간 온갖 무시와 수모, 모욕을 받아온 야당 대표, 마음 같아선 보고 싶겠냐마는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는 게 국회의 야당이 국민에 대한 책임이므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실은 이미 여러 번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번번이 무시당했다. 이현주, 윤이나 국힘이 민생과 국정에 관심이 없을수록 엉뚱한 방향으로 갈수록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이를 비판하고 바로잡을 책임이 있다. 국민을 대신해 국정을 감시하고 무능한 정부 대신 대안을 제시할 책임이다. 이현주, 민주당은 수권정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주지 고민해야 한다. 바로 그냥 이제 윤통은 제껴버리고 책임감 있게 수권정당으로 치고 나가자는 것이겠죠. 이어서 총선 결과 이재명 대표가 웃을 수 없었던 이유. 속 깊은 이재명 대표가 낙선한 위원장들과 점심자리를 마련한 내용이 공개되어 전해드리겠습니다. 울산 중구 후보였던 오상택님, 이재명 대표님께서 이번 총선에 낙선한 원외 지역 위원장들을 위로하기 위해 점심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표님은 총선 결과 발표 후 웃을 수 없었습니다. 어려운 곳에서 고군분투하셨던 여러분들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첫 인사말을 하셨습니다. 대표님의 진심 어린 배려와 위로에 낙선 후 힘들었던 심신에 위안이 되었습니다. 물이 차올라 숨이 막혀 죽지 않기 위해서 언덕을 더 높이 쌓아야 한다. 그리고 숨을 높은 곳에서 안정적으로 쉴 수 있도록 키를 함께 키워야 한다. 맞습니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고한 자기 기반, 이것이 험지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입니다. 더 단련하겠습니다. 더 힘을 내겠습니다. 더 뛰겠습니다. 모두 위로와 힘이 되는 시간이었겠는데요. 추가로 남영희 후보도 관련 내용을 전하며 이 자리는 당대표가 당선자들을 축하하는 자리 전에 가진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이재명 했습니다. 남영희,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를 냉철하다 못해 차가운 냉혈이란 느낌을 말합니다. 제가 경험하고 느꼈던 이재명은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약한 배려와 사려 깊음이 남다른 분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는 저를 또 한 번 울리셨는데요.
나지막하지만 장래를 압도하는 음성으로 총선 결과 발표 후에도 웃을 수 없었습니다. 어려운 곳에서 고군분투하셨던 여러분들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순간 8년 전에 잠식했던 그때 성남시장 이재명을 다시 만났던 거였습니다. 더 단단해진 더민주 원외지역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정권 심판, 정권 교체, 민주당 승리의 순간까지 쉬지 않고 다시 뛰겠습니다. 이어서 도봉구에 자리 잡는 안기령 근황. 안기령 후보는 총선 후 도봉에 남아 앞으로 더 자주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라고 향후 계획을 전했었는데요. 추가로 페이스북에 본격적으로 도봉에 자리 잡는 모습을 전했습니다. 안기령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도봉구 지회가 주최한 기념식에 참석해 인사드렸습니다. 안기령, 저도 장애인의 인권 신장과 복지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아우르는 도봉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역 행사에 참석하며 장기적으로 준비하는 듯 보입니다. 앞으로도 방송에서도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내 경선에 불붙은 개혁적 민의가 총선의 효능감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한다. 저도 동의합니다.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의 등가성을 놓고 보면 불합리하다. 여전히 좀 그렇죠. 이번 경선에서 투표율 보시면 알다시피 권리당원들의 의사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대의원제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1인 1표 직접민주주의 효능감을 왜곡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실 저도 이제 1인 1표 제도로 가기를 바랬고, 우리 당 지도부도 대체적으로 동의했는데, 네, 이미 이거를 이제 20대 1 이하. 아닙니다. 이하가 아니라 미만으로. 미만. 네. 20을 초과할 수 없게. 네. 이상이 될 수 없게. 이상 될 수 없게. 예. 미만으로 이제 전대 준비위에서 정하도록 해놨는데, 이걸 또 고치긴 좀 그렇고, 근데 다음에는 1대 20 미만이기 미만에서 때문에 이제 정하면 되죠. 설마 뭐 19나 18로 하겠어요, 그죠? 최소한 15, 10. 그건 모르지. 1대 1도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거 여지는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건 1대 전대 20 미만이기 때문에. 준비위에서 할 텐데, 하여튼 20은 넘지 못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해놨고,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계속 줄여가야 되겠죠. 네. 전에는 이게 권리당원들이 권리 행사가 좀 어렵고 숫자가 너무 많고, 그런데 요즘은 뭐 전자투표하면 되니까 네. 의사표현이 너무 쉽죠. 어쨌든 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인데 이미 한번 해놓은 거라서 지금 또 고치긴 좀 그렇고, 그 범위 안에서 정하면 되니까 네. 최대한 이런 1인 1표 직접민주주의 서버 용량을 콕 늘려놔야 될 것 같아요. 늘려야죠.